오징어 다리 100억 원어치를 광양항으로 밀수하려던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수입 식품 검사를 맡은 정부 당국은 말 그대로 허수아비였습니다. 지난달 광양 세풍산단 조성공사가 착공했습니다. 기능성 화학 소재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기업 유치 활동이 활발합니다.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중소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산학관 연계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비정규직 근로자 인권 보호에 소홀하다는 지적입니다. 조례까지 제정됐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학교 앞 문방구나 마트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조미 오징어 다리. 아이들 군것질거리나 어른들 술안주로 인기가 높습니다. 이런 오징어 다리가 100억 원대나 밀수됐는데요. 그동안 당국은 무엇을 했을까요? 권남기 기자입니다. 컨테이너를 가득 채운 상자 안에서 얼음팔 길이만한 오징어 다리가 쏟아져 나옵니다. 수입업자 48살 송모 씨가 밀수입한 조미 오징어 다리로 이번에 적발된 것만 시가 109억 원어치 732톤에 이릅니다. 송 씨는 중국에서 만든 조미 오징어 다리를 가공을 하지 않은 수산물인 것처럼 속여 국내로 들여왔습니다. 이후 건어물 판매업을 하는 아내를 통해 유통시켰는데 관세사까지 가담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세금 13억 원을 빼돌렸고 수입 식품 검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밀수한 오징어 다리는 5년 동안 아무런 제재 없이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밀수 물량 대부분인 717톤이 전국의 문방구나 휴게소 등을 통해서 이미 판매됐는데 그동안 수입 식품과 수산물 검사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는 허수아비였습니다. 광양세관은 밀수된 오징어 다리에 대한 표본 검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이미 판매된 제품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광양 세풍산단 조성 사업이 지난달 착공했습니다. 세풍산단 내 기능성 화학 소재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기업 유치 활동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광양만권 기능성 화학 소재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기재부가 기반 구축, R&D 구축 등을 위한 602억 원의 사업비 확정과 함께 광양 세풍산단 조성 사업까지 시작돼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기업 유치 활동도 새로운 동력을 얻었습니다. 광양경제청은 대규모 투자 유치 설명회를 갖고 외국계 투자기업 2곳과 MOU를, 국내 기업 4곳과 MOA를 체결했습니다. 이들 기업들의 투자 금액만도 1,900억 원에 이릅니다. 광양경제청은 이번 기업 투자가 세풍산단이 고부가 가치 기능성 화학 소재의 핵심 권역으로 도약하는 신호탄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양 세풍산단 2단계 조성 사업을 위한 당초 PF 자금 확보 문제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양청의 투자 유치 계획에 의해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 자금이 들어오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지 않느냐라는 자의적인 판단을 좀 해봅니다. 예. 광양 세풍산단 내 기능성 화학 소재 클러스터가 계획대로 구축되면 경제 효과도 막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0년까지 이곳에 약 한 8,500명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요. 또 1조 한 8천억 정도의 생산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는 2020년까지 5,200억 원이 투자돼 300만 제곱미터 부지 면적에 조성되는 광양 세풍산단. 위기에 처한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판도를 바꿀 고부가 가치 기능성 화학 소재 핵심 권역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GS칼텍스의 장도 개발 사업과 관련해 원래 계획대로 추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여수 참여연대는 GS칼텍스 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예울마루 앞 장도 개발의 경우 원 설계자인 도미니크 페로의 의도를 그대로 반영하고 공인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장도 개발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또 지역 문화예술의 행복지수를 경제적인 논리로 접근하지 말고 장도가 개발되면 예울마루와 함께 GS칼텍스 재단 측으로부터 기부 체납을 받아 여수시가 직접 운영에 나서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남에서 개발한 골드키위 품종이 일본 첫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전남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해금 골드키위 품종이 순천과 보성, 광양과 강진, 담양, 해남과 장흥 등 도내 7곳에서 생산돼 오늘 순천 승주읍 거점 산지유통센터에서 일본으로 수출됐습니다. 해금 골드키위 수출은 이번이 처음으로 순천 거점 산지유통센터를 통해 내년 2월 말까지 10억 원 규모 모두 20톤이 수출될 예정입니다.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특화 산업과 관련된 중소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혁신센터는 기업 육성 활성화를 위해 산학은 물론 기관과의 연계 사업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역 중소기업 육성에 나서고 있는 특화 산업 분야는 모두 3가지. 농수산 벤처 창업과 웰빙 관광지 육성, 친환경 바이오 화학 발굴입니다. 농수산 벤처 분야는 생산제품 기술 지원과 판매망 확보까지 센터 도움을 받아 창업에 성공하는 중소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웰빙 관광지 육성도 여수 개도 어촌체험 1박 2일 상품을 GS 홈쇼핑을 통해 처음 출시했습니다. 창조혁신센터는 이 같은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학교나 기관 단체와의 업무 협약을 확대하고 나섰습니다. 센터 개소 6개월 만에 23개 분야에 협력기관만 260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기관하고 연계되어 있는 기술력, 그다음에 노하우를 우리 창업자 또는 기존 중소기업에 연계를 시켜줘서 그쪽의 어려운 부분을 해결하는 게 센터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돼서 기관 단체와의 업무 협약은 단순한 기술 지원뿐만 아니라 금융 지원을 위한 제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반 은행이 아닌 수출입 은행 같은 국책 금융기관과도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혁신센터가 중소기업을 육성하면 수출입 은행은 이들 기업의 장기적인 자금 지원은 물론 수출입 업무에도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수출입 은행은 이번 업무 협약과 함께 지역의 대표 관광지 육성을 위해 음악 봉사단체인 검은도 등대에게도 1,000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핵심 경쟁력을 발굴해서 그리고 협업체계를 구성해서 혁신센터, 지방자치단체, 정책금융기관 이런 3자 내지 4자가 협업체계를 구축해서 창조산업을 육성하는 거죠. 전남 창조혁신센터가 다양한 기관단체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 연계 지원 사업을 늘려가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초석을 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순천의 한 파출소 직원들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건 기록을 그룹형 SNS에 공개적으로 올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순천의 한 파출소 직원들이 공개 상태로 설정된 그룹형 SNS를 통해 피해자나 가해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사건 정보가 담긴 문서를 공유했으며 이에 따라 개인정보 등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됐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행위가 개인정보 관리 부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고의나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한 뒤 해당 파출소 직원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순천시와 함께 여수시도 지난 22일 서거한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한 범시민적 추모를 위해 분향소를 설치했습니다. 여수문화홀 1층 로비에 설치된 분향소는 국가장법에 따라 오는 26일 자정까지 5일장으로 운영하게 되며 조문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분향소에 안내 직원을 상시 배치하고 편의시설도 설치했습니다. 여수시는 또 시 홈페이지에 근조 배너를 게시했으며 추모 기간 동안 각종 행사를 검소하게 개최하는 등 범시민적인 애도와 추모 분위기를 유지해 나갈 예정입니다. 전라남도가 무기계약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 인권 보호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조례까지 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남도청과 도의회에서 일하고 있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50여 명. 이들은 신분증에서도 차별받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직원의 신분증입니다. 정규직은 직급을 나타내는 주무관 등이 표시돼 있지만 비정규직은 고용 형태를 나타내는 무기계약 근로자라고 적혀 있습니다. 심지어 근로자 관리 규정에 물건을 취급하는 듯한 사용부설한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게 정규직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게 물건 사용하듯이 물건을 일컫는 사용이라는 단어를 쓴 것 자체가 좀 저는 같은 무기계약직이면서도
근무 부서에 따라 시간의 수당에서 차별을 받기도 합니다. 전남도 비즈니스 센터인 수리체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지난 2006년 17억여 원을 들여 건립한 수리체가 도청 공무원들의 회의 장소로 전락했습니다. 해년마다 한 1년 연간해서 한 30회를 활용을 합니다. 그 활용이 뭐냐? 우리 각 실과의 회의 장소로 써요. 지역업체 보호에 소홀한 계약 행정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주소만 전남에 둔 이른바 무늬만 지역업체에 수의 계약을 몰아주는 관행은 개선돼야 한다는 겁니다. 소위 무늬만 그 지역업체를 배제하는 것이 맞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전남도의회는 농어촌 몫을 도시지역에 배정하는 등 허술한 새마을 장학금 대상자 선정 개선 대책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여수산단 GS칼텍스가 지역의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사무용 가구 기증을 통한 사회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GS칼텍스는 오늘 여수시 정량동 우순도에서 사무용 가구 635점을 여수 지역 복지시설 24곳에 기증했습니다. 이번에 기증한 가구는 책장과 의자, 에어컨 등 8천여만 원어치에 이르며 GS칼텍스 고도화 시설 건설 당시 근로자들이 쓰던 것을 임직원들의 의견에 따라 복지시설에 보낸 것입니다. 광양항 동측 배후단지 내 7만여 제곱미터 면적의 독일의 철강 제품 제조기업과 국내 투자자들의 합자로 설립된 EWKHPC 공장이 준공해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EWKHPC 광양 공장은 광양제철소에서 생산되는 후판을 활용해 배관용과 구조용 파이프를 생산해 풍력 발전과 석유 플랜트 현장에 수출합니다. 이순희 후보자 총장 임명과 관련해 순천대 교수들이 청와대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순천대 비상대책위원회와 전국 교수노조 관계자는 오늘 청와대를 찾아 관계자와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청와대 측이 이를 거부하면서 만남이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비대위는 1순위 후보자를 총장으로 임명하지 않은 정당한 근거와 사유를 밝히라는 질의서를 청와대에 제출했으며 청와대 인근에서 정부의 이번 총장 인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순천시는 보건의료단체와 식품위생단체 등 14개 단체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문화건강센터 광장에서 사랑의 건강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펼쳤습니다. 이번 행사는 각 기관 단체 직원들이 김장김치를 직접 담가 지역 내 독거 어르신과 소년, 소녀 가정, 차상위 계층, 정신장애우 등 모두 200세대에 직접 전달했습니다. 동절기 김장 나눔 행사는 각 단체에서 뜻을 모아 500만 원을 모금해 마련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국회의원이 인터넷 데이팅 서비스업을 규제하는 내용의 새로운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법률안에 따르면 인터넷 데이팅 서비스업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서비스에 가입된 회원의 본인 여부와 성범죄 경력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김 의원은 인터넷 데이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성매매 알선과 불륜을 조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지방재정학회는 오는 26일 순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재정 발전 방향을 찾기 위한 찾아가는 재정 세미나를 엽니다. 한국지방재정학회와 순천시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재정 세미나는 순천시의 선진화된 재정 발전 방향을 찾기 위한 자리로 시민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한국지방재정학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해 해마다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재정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내년부터 난임부부 시술 지원비를 증액합니다. 광양시는 국가가 지원하는 시술비 기준을 모두 이용하고도 임신에 성공하지 못한 지역의 난임부부들에게 시술비로 내년부터 올해보다 10만 원 이상 인상된 19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것으로 올해 300여 명의 난임부부들이 임신을 위해 시술을 받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민들이 가꾸고 있는 개인 정원을 관광 상품으로 개발했습니다.
순천시는 지역 내 우수 개인 정원 8곳을 오픈 가든으로 선정했습니다.